네, 앞서 일부에서 정치 공동체 얘기를 했죠. 뭐 민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공동체다, 막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여당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고요.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도어 스태핑 중단을 놓고 지금 뜨거운 가운데 MBC가 지금 이제 그 이기주 기자의 여러 항의성 발언에 대해서 서로 대통령실 또 여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스트레이트라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매거진 보도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천공이라는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천공과 대통령실은 어떤 공동체인지 혹은 어떤 관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의혹 제기를 세게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번 요 문제부터 여쭤볼게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뭐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나요? 그동안에 여러 군데서 여러 차원에서 네네. 제기됐던 의혹을 모아서 결국에는 여전히 대통령과 그 천공이라는 사람 간의 관계가 뭐냐라는 네. 이제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BC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도 다소는 조금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번에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의 그런 설전 이후에 그걸 이제 중단하고 네. MBC에 대한 지금 모종의 이제 조치를 대통령실이 준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출입 정지를 시키든 출입 취소를 하든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죠. 이 사건이 흘러온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뉴욕에서 그 발언이 있은 이후에 네. MBC의 보도가 좀 거칠었던 측면이 있는데 네. 사실은 국내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특정 언론을 찍어서 이게 이제 전용기 탑승 배제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대통령이 당일날 그 충돌이 있었던 당일날 도어 스태핑을 하시면서 악의적인 이간질 또 국익과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뭐 내린 조치였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질문을 안 할 기자가 네.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기자가 아니죠. 거기서 이제 기자의 무슨 복장 논란 태도 논란, 뭐 언성을 높였다. 이게 일종의 이제 불경죄 비슷하게 네네. 보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언론관이 아닌가 네. 싶고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슬리퍼를 그 현장에 참석했던 기자들 3분의 1이 슬리퍼를 신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루틴하게 반복되는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여서 그러면 슬리퍼 신고 온 기자들 다 문제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 이제 권력과 언론 간에 네. 긴장 관계라는 거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긴장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 지금 이 정부는 불편함을 눈앞에서 치우겠다.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점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 총평 성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박사님도 총평 성격의 말씀까지 네. 해주시죠. 왜 불리한 일을 자꾸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사실은 그 지난번에 네. 그 뉴욕 다녀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이제 크게 논란이 일었던 바가 있고 네. 저 같았으면 거기서 그냥 가십성 사건으로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그때 내가 좀 뭐 사실 약간 말실수했다 네. 하고 그냥 국민 여러분 좀 대통령으로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미국 쪽에서도 뭐 이거 갖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뭐 제 원래 뜻은 그게 아니고 저는 한미 동맹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네. 동맹 좋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그냥 끝냈으면 됐다. 네. 그런데 그때도 뭐 계속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이 땡땅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서 논란을 계속 길게 끌고 갔어요. 그죠? 네. 자, 이번에는 또 갑자기 이 또 뭐 이 탑승 배제를 딱 시키는 바람에 네. 국민들이 잊을만 했는데 네. 다시 이게 이제 다시 소환이 돼 버린 거잖아요. 기억 속에 다시 소환이 되면서 또 이게 이제 논란이 뜨거워진 거죠. 대통령실이 계속 소환하고 있네요, 이슈를. 이게 보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네네. 이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얘기가 지금 그 당시에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럼 그거를 그럼 끝냈으면 좋은데 이걸 또 국내 들어와서 대통령이 또 MBC를 저렇게 딱 때려버리시면 네. 예. 그리고 또 게다가 그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 가림막을 버리시면 설치해. 그러면 이게 스스로 굉장히 자기 논리 모순적인 행위들이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동안 도어 스태핑은 MBC만을 위해서 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네. 네. MBC는 그냥 수많은 매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기자도 여러 명의 기자들 중에 한 명일 뿐인 거고 네네. 다른 매체들도 있잖아요.
다른 매체들을 위해서라도 도어 스태핑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MBC 기자에 대해서 뭐 조치 취한다고 하던데 네. 뭐 교체 요구한다는 얘기도 네네. 있고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예, 도어 스태핑은 계속 해야 이게 국민들이 의심을 안 하죠. 그런데 네. 이게 딱 MBC 기자가 그러자마자 도어 스태핑 딱 중단하니까 아이고 뭐 울고 싶던 터에 그냥 뺨 때린 격이 됐구나. 아유 뭐 안 하고 싶었던 터에 그냥 잘 됐다 싶어서 이걸 빌미로 해서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슈를 지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뉴욕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지금 벌써 동남아 거쳐가지고 대통령실이 이슈를 오히려 네. 계속 살려두고 있다. 불씨를 계속 붙이고 지금 네. 제가 보건데 이런 식이면 당분간 계속 또 이어집니다. 네. 이거. 차 이제 이 얘기 중에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 그 건 관련해서는 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뭐 본 사람들 이렇게 댓글 단 거 이런 거 보니까 천공 스님이 도어 스태핑 그만하라고 이야기를 한 모양이죠.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네. 그분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하도 이 도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러면서 이 곡학 아세하는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뭐 저도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찌 됐건 네.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도어 스태핑. 6월 달에 했고 대통령실은 관계가 없다. 허위 네, 발언이다. 지금 반박을 그러고 했습니다. 나서 이제 그만두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그런 오해까지 지금 불거지는 거죠. 네, 앞서 말씀하셨던 비논리가 계속 연결되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이 11월 9일에 MBC 스트레이트 쪽에서 대통령실에 서면 질의를 보냅니다. 천공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 부부와 무슨 관계냐. 저희가 앞서 들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묻거든요. 천공 모르시냐니까 알기는 알고 있는데 뭐 멘토까지는 좀 과장됐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었습니다. 즉 아는 사이다라고 나왔는데 무슨 관계냐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보낸 그날 전용기 타지 마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건가. 왜냐하면 도어스태핑 중단도 이종원 박사님 말씀처럼 MBC만 무슨 도어스태핑을 하는 게 아닌데 다른 언론사 다른 언론을 보시는 국민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건드린 게 정말 미묘한 부분을 건드린 건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이전에도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을 하면서 네네. 일종의 재연 배우를 썼는데 그거를 고지를 명시를 안 네. 했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그걸 굉장히 또 이제 언짢아했던 면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는데. 뭐 서로 간의 그 관계 악화의 요인이 있겠죠. 네. 어느 일방만 잘못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정권이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국정을 운영하는 말하자면 대통령이고 정부잖아요. 네. 근데 특정 언론하고 싸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정치를 낭비하는 겁니다. 정치를 낭비. 아니, 대통령이 뭐 특정 언론하고 그렇게 싸울 상황입니까 지금? 게다가 이게 이제 언론 일반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대통령께서 뭐 유엔에서도 얘기하고 취임사에서도 얘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유를 강조하는데 그 자유의 핵심 가치가 사실은 언론의 자유인데 그렇죠. 네. 그 언론이 뭔가 오보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좀 그 과장된 허위 보도를 했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또 절차나 사회적 기구들이 시스템들이 있죠. 네. 있어요. 중재위도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여론 시장에서 또 네. 국민이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아예 그러면은 배제하겠다. 또 아예 봉쇄하겠다. 또 아예 눈앞에서 치우겠다. 이런 거는 이제 권력과 언론이 늘 긴장 관계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언론을 대하는 거는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특정 언론과 이런 그 아까 이제 우리 이종훈 박사님도 계속 이슈를 만든다고 얘기했지만 네네네. 이슈를 만들면서까지 대립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도움이 되며 이 정권의 평판에 도움이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격적인 것, 지금 정치의 낭비다. 그럴 때냐 지금이라는 얘기도 하셨고 이종훈 박사님 얘기에 연결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까지 예민한 이유, 저는 이제 여러 그 보도에 대한 천공 관련 이슈를 여쭤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예민할 수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 박사님?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뭐 제 느낌은 그래요. 굉장히 좀 감정 지향적으로 좀 바뀌신 게 아닌가.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약간 평정심을 지금 약간 잃으신 게 아닌가 이런 좀 개인적인 네. 우려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MBC 기자 탑승 배제한 것도 결과적으로 가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고, 네네. 전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참모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을까 논란을 의아했었는데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께서 그냥 그 MBC 기자를 그렇게 MBC 매체를 그렇게 강하게 헌법까지 인용하면서 때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냥 본인 지시로 그냥 그만 탑승 안 시킨 게 그냥 확인이 돼버린 그런 격이 됐고, 이 도어 스태핑 중단도 제가 보건대는 이건 참모진의 건의로 이게 결정됐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아, 네. 최근에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직접 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감정적인 선택의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만약에 참모진들이 애초부터 이런 그 구상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이 도어 스태핑 당분간 하지 맙시다라고 끌고 갈 예정이었다라고 한다면 네. 칸막이 설치 안 했겠죠. 네. 근데 칸막이 설치는 이제 계속 한다는 건 전제로 좀 더 안전 조치를 취한다는 차원에서 칸막이 설치를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다가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 탑승 거부도 갑자기 결정됐다 그러던데 네. 갑자기 아마 도어 스태핑 이거 일시 중단도 기자 통보는 결정됐어요. 8시 54분에 예, 됐습니다. 결정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제 결정을 내린 그런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네. 뭐 의도하는 바가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부분에 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본보기로 MBC를 때림으로 해서 네. 나머지 그 매체들도 좀 조심하게끔 이른바 이제 자기 검열을 강화하게끔 네네. 만드는 그런 효과를 거두겠다. 뭐 이런 그 이성적인 판단도 작동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가지 다 사실은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감정적인 대응도 그렇고 언론의 뭐 자기 검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때린다. 이것도 굉장히 거친 방식이고 별로 세련되지 아니한 방식이잖아요. 네네. 안 그러고도 언론하고 뭐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는 길 굉장히 많고 네네. 뭐 미국 대통령들 보면 언론이 때로 강하게 때리더라도 위트 있게 잘 넘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좀 왜 안 배우냐. 도어 스태핑도 미국식으로 네. 하는 뭐 미국식 내지는 뭐 하여튼 좀 선진국 스타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라면 그 대통령의 어떤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언론을 대하는 그런 그런 자세 이런 것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데 너무 경직돼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미국 말씀을 하셔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다가 네. 그 중남미 이민 행렬 카라반이라 그러죠. 네네. 그 문제를 가지고 CNN 기자하고 막 신랄한 설전을 벌였어요. CNN 기자를 향해서 부끄러워해라, 그만둬라. 스투피드하다, 그만둬라.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제 MBC 기자가 네.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한테 당신도 훌륭하지 않다. 막 이런 설전을 벌이고 결국에는 CNN 기자를 출입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 일주일 만에 의해서 다시 회복됐죠. 무효가 됐어요. 지금 만약에 MBC에 대해서 출입 정지 조치 같은 걸 내리면 MBC 소송 갈 겁니다. 그렇겠죠. 미국 사례도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패하면 이 정권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우리 그 법원 같은 경우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자유의 핵심 가치이기도 한 언론의 자유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태를 자초하지 말고 네.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 이걸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누르겠다. 그리고 겁을 주겠다. 더 네. 나아가서 다른 언론들에게까지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나에게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 나 소통 안 할 거야. 이게 과연 소통 안 하면 소통 안 하면 누구에게 좋은가요? 누구에게 네. 불리한가요? 그게 언론에게 불리한 일입니까? 결국에는 정권한테 불리하고 대통령한테 불리한 일인데 네. 저는 너무 감정적인 네.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두 분의 조언이 대통령실에 좀 전달됐으면 뭐 전달된다고 또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